예, 안녕하세요. 여러 개의 징계 사유가 있습니다. 그 징계 사유를 가지고서 징계 해고를 했어요. 그 중에 일부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징계 해고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 이게 다퉈진 사건이 있습니다. 기존 법리가 있었는데 약간 그 세밀화된 좀 법리를 만들어낸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자체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법리를 설명하기 위한 차원에서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A사가 있었고, A사의 이제 대표이사가 갑입니다. 이제 갑의 아들이 있어요. 갑의 아들이 이제 을이 있는데, 을이 A사 이사입니다. 근데 A사의 이사인 을을 중국 법인의 대표로 A사가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둘 사이에서 경영권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주 보기에 좀 민망한 다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A사 대표이사 갑이 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을 대신에 병을 중국 법인의 대표로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국이잖아요. 중국에서 병에 대한 변경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을은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단지 A사에서는 지금 병이 선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자, 어쨌든 저희들이 봐야 될 것은 이 복잡한 상황에서 자, A사에서의 중국 법인에 있던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을 징계 해고를 했어요. A사가. 자, A사 이사인 을은 이 직원들에게 자신의 지시에 따를 것을 요구를 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A사에 있는 직원들 몇 명을 징계 해고를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 봤더니, 첫 번째로 이제 병이 선임된 다음에 A사가 이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이동 명령을 내립니다. 이걸 따르지 않고 이제 결근을 했어요. 자, 그걸 이유로 징계 해고를 했고요. 그것 외에도 병이 중국 법인을 방문할 때 이제 출입을 하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부장을 간급했다. 이걸 이유로 해서 징계 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이 중국 법인에 왔을 때 사무실에 감금을 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행위를 이제 동조를 했다. 이 직원들이 그걸 이유로 해서 징계 해고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을이 이제 중법인의 실세인 거죠. 자신의 지시에 따를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요 징계고 사유를 봤더니 이제 법원에서 자, 1번 사유만 징계의 사유로 인정이 됐고 2번과 3번 사유는 이제 실제로 그런 사실이 없었거나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쟁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사유를 가지고 징계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 징계 사유만 인정이 된 겁니다. 이 경우에도 징계 해고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자,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판단 기준이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고요. 자, 그리고 이런 증명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이것도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쟁점이죠. 여러 개의 징계 사유 중에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이제 해당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판단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판례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거는 판례일 겁니다.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정이 안 됐지만 그 징계 처분은 적법합니다. 이게 판례의 입장이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가 충분한지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판단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해당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징계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 이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정된 징계 사유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징계 처분의 종류가 무엇인지, 해고인지 정직인지 강급인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징계 처분에 대한 결정 절차, 그 다음에 해당 기업의 규모나 사업 성격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이 존재했는지 이것들을 봐야 되고요. 여기에 비춰 가지고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도 동일한 징계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이런 내용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한 판례 법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증명을 누가 해야 될까요? 사용자가 해야 됩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자, 인정되는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대한 증명 책임도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봤을까요? 이 판례에서는 첫 번째, 이건 파기환송 이제 심입니다. 징계 사유를 봤더니 이제 무단결근을 하고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은 거죠. 근데 보니까 이 경위가 을이 좀 욕을 한 거죠. 거기에 따라서 좀 부득이하게 따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행위들로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감금이라고 하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유가 가벼운 게 아닌 거죠, 그죠? 전체 징계 사유 중에 인정되지 않은 이 징계 사유가 비중이 작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이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징계 예고를 의결한 거죠. 그리고 회사가 따져보지 않은 것이 회사의 규모, 사업 성격, 그 다음에 이제 징계 기준과 관행, 이걸 봐가지고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를 못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징계 해고를 했습니다. 해고라는 것은 가장 가혹한 징계 처분이에요. 따라서 인정된 사유만을 들어가지고 징계 해고를 유지하게 되면은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다. 요거를 고려해서 이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징계 해고의 타당성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원심으로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정에다가 다시 한번 회사의 규모, 사업 성격, 그 다음에 회사의 징계 기준, 관행, 요것들 다시 따져봐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도 징계하는 것이 타당한지 요거를 다시 한번 판단하세요. 원심으로 파기환송한 그런 케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 기존의 판례 법리에다가 판단 기준을 약간 더 정확하게 정세하게 제시한 그런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판례 법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